우리가 다 하버드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힙스랑 아이비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로드맵이라는 게 오로지 힙스랑 아이비를 향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로드맵이라고 하면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상적인 로드맵이 무조건 아이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인 거죠. 내가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은 탑20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성서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9학년 학생들을 위한 이상적인 로드맵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9학년에 이어서 이제 9학년을 시청하신 분들이 10학년 때 어떻게 하면 좀 이상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10학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이 있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답은 없지만 이상적인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10학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로드맵은 뭐가 있을까요? 10학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상적인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안 하고 싶었어요. 9학년 하실 때부터? 9학년, 10학년 다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긴 하는데, 사실 상담 때 그 질문 받으면 별로 좋아하시진 않잖아요. 오히려 상담이 더 낫고요. 이럴 때가 더 안 좋은 건 일단 명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목표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되게 좋은 이상적인 로드맵이 어느 정도 그려져요. 학생이 좀 파악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상적인 로드맵이든 간에 이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가 나도, 그리고 학생도, 그리고 뭐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버드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힙스랑 아이비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로드맵이라는 게 오로지 힙스랑 아이비를 향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로드맵이라고 하면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상적인 로드맵이 무조건 아이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인 거죠. 내가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은 탑20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적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나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준비 기간이라는 게 실행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와서 제가 컨설팅을 하니까 저한테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고 하버드를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아니면 그냥 나는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가, 나한테 맞는 학교에 들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학생마다 다를 텐데, 그렇다면은 그 친구에게 어떤 목표가 주어졌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만큼의 준비 기간을 저는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학년이면 대부분은 9학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11학년 때 뭔가를 하고 싶으면 대부분은 10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정의를 해보자면 10학년 때 이상적인 로드맵을 그리시려면요, 9학년 때 이상적인 로드맵을 미리 그리셔야 돼요. 10학년 거를. 그 준비 기간이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의. 내가 1년 동안 잘하고 싶으면 그 전 1년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쵸, 이미 나는 9학년을 지나버렸고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저희가 이번에 올린 9학년 영상을 본 친구들이 아닐 테니까. 그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걸 얘기해 주다 보니까. 심지어 내가 지금 9학년이고 나는 9학년에 올라갈 거고 10학년을 잘하고 싶으면 나 아직 시간이 있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조차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자세하게 들어보면 그래, 너 되게 적절하게 왔네,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명확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친구들이 저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은 들어요. 컨설팅 입장에서도. 왜냐면 명확히 어떤 나의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게 내 가치라는 게 좀 확실하게 좀 있는 친구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가치관과 맞는 컨설팅 업체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제가 좀 불편하다, 아니면 좀 이게 내가 이상적인 로드맵을 정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학생마다 너무 다르니까 아무리 100번 얘기를 해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고, 그치만 그래도 억지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하도 이제 요청을 하시니까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이상적인 로드맵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대부분 이제 알겠는데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걸 좀 얘기해 달라고 하시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맞아요. 당연히 모든 학생한테 이렇게 맞춤 정장처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시점마다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 직업은 정말 매일같이 혹은 매주 이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랑 가장 비슷하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저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뭔가 레볼루셔나이즈를 시켰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시로 들어보면 대부분은 다 그 한 사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말도 안 되는 프로덕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아이폰은 왜 핸드폰으로 인터넷 못하지? 음악은 왜 내가 MP3 따로 들고 다녀야 되지? 이런 이제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고 아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한 공간에서 나의 일상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인류를 위해서 가장 본인이 할 수 있는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큰 어떤 하나의 대의라고 하죠. 대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이 컨설팅을 할 때 스트래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고유의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다른 조언들을 들으면 안 돼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것도 보면 안 되고 봐도 돼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막 자기 프로젝트 올리고 그러니까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준비 기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그냥 되게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망쳤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가장 좀 문제가 있는 건 조언을 너무 많이 받아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조언을 많이 받지 말라고 하고 특히 제 컨설팅하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은 내 컨설팅이 아니어도 내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었을까요?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내가 이런 거 만들 건데 이런 거 만들어도 되니라고 물어봤을까요? 우리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계속 뭘 만들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유가 없을 거잖아요. 너 거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좋은 거 보면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이걸로 들어갔다는 거 보면 뭐해? 자꾸 어느 업체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 들어갔다라는 거 솔직히 저도 보여주기 싫어요. 하지만은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보여주는 것 뿐이지 봐서 뭐하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막 10학년 좋은 로드맵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내가 좋은 로드맵 얘기 할 건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이상적인 로드맵을 아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의 엄청난 생각과 플래닝과 그리고 계속 그 리서치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이거 되게 해야 되니까 뭐 액티비티 해야 되니까 볼런티어 해야 되니까 캠프 가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한 삶이거든요. 그거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 많이 하면 좋고 많이 경험하면 좋고 이거는 누구나 디나이 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 대신 제가 그때도 얘기했고 저번에도 얘기했고 제주도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만의 타임테이블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는 타임테이블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빨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토픽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누가 보는지 몰라. 어떤 여학생이 될 수도 있고 남학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컨설팅을 매일 이렇게 하는데 이 매일 하는 컨설팅 학생들 중에서 저는 정말 친구 하나의 프로젝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거에서 대부분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다 생략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는 컨설팅 업체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괜히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게 되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전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로드맵이란 그쵸? 11학년 때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정말 인생에서 한 번 정도 내가 정말 대회 나갔다 내세울 수 있는 대회들 있죠? 그런 대회들 나가세요. 근데 그런 거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부분은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죠. 그 퀄리피케이션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언스에 엄청
좋은 컴피티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당연히 사이언스 과목을 들었어야겠고, 두 번째 사이언스에 관련된 수상을 몇 개를 했으면 좋겠고, 또 사이언스에 관련된 선생님과 교류가 좋아서 레커멘데이션을 받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전에 글 쓰는 수업을 좀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수업을 받던가 해서 대부분은 이제 글을 써서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준비를 미리 하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억지로 말하는 일상적인 로드맵의 하나고, 그러니까 정말 11학년 때만 할 수 있는 컴피티션, 11학년 때 했으면 정말 좋은 컴피티션, 11학년 때 하면은 정말로 내가 전공을 혹은 내 과목을 혹은 내 future major career 이런 것들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의심은 하되 항상 확신은 없잖아요. 우리는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프로젝트들이 있으니,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걸 해봤으면 좋겠고, 그거 하기 전에는 10학년 때 11학년을 위한 준비 과정을 가져라. 두 번째는 SAT를 얼른 끝내라.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SAT는 어떤 게임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게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임, 뭐 축구 게임이든 컴퓨터 게임이든 무슨 게임이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잘하죠. 그러니까 SAT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한다는 것처럼 보여주지 말기 위해서는 미리 끝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얼른 끝내라. 이제 9학년에서 얘기했지만 9학년 때부터 시작을 좀 해서, 그렇죠. 뭐 가능하면 8학년 때부터, 왜냐면 PSAT 그때 얘기했지만 그렇죠. 8학년부터 열리는 이유가 그때부터 준비하라고 열리는 근데 거니까. PSAT를 하는 이유는 National Merit Finals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0.5, 1% 안에 속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 안에 속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라는 것보다는 빨리 SAT를 끝내는 용도로 하자는 거죠. 경험도 쌓을 겸, 네. 그렇죠. SAT라는 시험에 대한 좀 익숙해지는 그쵸. 것부터 시작을 해서 8학년 때부터 PSAT 하고 9학년 때부터 준비를 딱 해서, 이상적으로는 10학년 때 딱 SAT 점수가 나와서 11학년, 12학년을 조금 더 본인의 이시나 이런 부분에 더 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이제 무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탤런트를 보여주고 싶은지를 골라서 그거를 이제 조금 accelerate 하는 단계가 엄청나게 많이 진도 나가는 건 아닌데 추진을 하는 단계. 근데 제가 9학년 때 좀 빠뜨린 게 뭐가 있냐면 선행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탤런트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탤런트라고 무언가를 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학교 공부로 가지고 올 수 있진 않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탤런트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탤런트는 AP, Calculus, BC를 만점 받았다고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선행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학교에서 디자인 수업을 받고 디자인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내 지금 디자인을 내가 전문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이제 전문적인 거를 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내가 학교에 했던 거를 쓰지 못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선행성 공부는 뭐냐면 아이패드로 CAD 공부를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도비나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그거 안에서 관련된 스킬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프로덕트도 좀 만들어보고. 그렇죠. 프로도 만들어보고, 뭐 그게 인턴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행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10년, 20년 전에는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글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 무료로 나와 있는 코र्스도 되게 많고, 심지어 뭐 무료가 아닌 유료 같은 경우에 저렴한 것들은 유데미부터, 아니면 마스터 클래스는 되게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그런 것도 되고, 이제 요즘 시기에, 요즘 시대에 불가능은 아예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저도 그걸 되게 인정하는 게, 그 Catch Me If You Can 알죠?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게 뭐냐면 요즘이 가능한 거지 그때는 불가능했어. 내가 마치 뭐 의사인 척하고 파일럿인 척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그 짧게 공부하고 다 시험을 패스했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또 천재인 거죠. 근데 요즘은 천재의 필요 없이, 야 나 왼쪽 가슴이 아파. 그래? 잠깐만. 구글해가지고 왼쪽 가슴이 아픈 이유. 내가 닥터예요. 10초 만에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공부를 하는 거를 미리 해야 돼요. 막 주커버그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선행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면, 아니면 선행 공부를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게 부모님이 좀 부유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 선행 공부라는 게 너무 간단해지고 쉬워지고 easy to approach 하니까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탤런트로 우리가 지적을 한다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학교를 내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학교 공부랑 탤런트랑은 달라요. 정말로. 조금만 생각해봐요. 물론 스포츠는 좀 예외인 것 같아. 스포츠는 진짜 코치가 있고 정말로 거기 안에서의 경쟁과 승부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정말 제대로 탤런트를 빌드업하고 싶은 친구들은 따로 코치들이 다 있어요.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 그 코र्스를 듣는 것도 당연하지만 언어를 계속 배우고 책을 가지고 읽고 누구를 가르치거나 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내가 교수처럼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게 결코 학교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는 시간을 제가 9학년 컨텐츠에 잘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훈련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숙련이 되면 10학년 때 내 탤런트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혹은 10학년 때 그런 걸 하지 못했다면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라이팅을 탤런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라이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로 탤런트를 가져가는 거죠. 당장 보이는 탤런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 하나를 골라서, 그리고 내가 탤런트라고 지정하고 싶은 것들, 내가 미래에 가지고 싶은 것들을 미리 골라서 그거를 내가 선행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탤런트라는 게 내가 꼭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으면 하는 걸 사실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을 엄청 잘 쓰면 뭐 라이팅 그냥 탤런트로 잡으면 되지만, 내가 글을 되게 못 써, 잘 쓰고 싶어, 그것도 탤런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좀 더 연습을 하면서 대회도 나가보면서 더 숙련시키고, 그 결국에 그걸 나중에 이제 본인만의 탤런트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영어가 훨씬 편해요. 표현부터 단어의 선택부터 되게 많은 것들이 저는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거를 제가 탤런트로 지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가 제 탤런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제가 억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회를 억지로 한다든지, 그리고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계속 본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적인 부분, 뭐 언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 있으면 계속 적어놓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리서치나 자료도 찾아보고, PPT를 어떻게 잘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스피킹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할 수 있는지도 계속 알아보니까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옛날보다. 나도 이렇게 탤런트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학생들은 이 훈련이 안타깝지만 훨씬 더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상적인 로드맵이면, 지금 제가 말했던 이게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제 경력이라는 게 쌓아졌고 저에 대한 결과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결과가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체계적으로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여러 번의 시도와 여러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과 수상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너가 이런 탤런트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 탤런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인 로드맵에서는 탤런트를 지정해서 좀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좋다.